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어제 뒷이어서 들려드리면 사실 병원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균이 무수하게 웅성되고 있다. 이것은 병원이 극히 비위생적인 장소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병적일 정도의 청결의식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병원의 직원은 걸어다니는 세균 배양 그릇이라고 불러 마땅한 존재들이다. 매일 세균과 접하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으나 환자는 피해를 입는다. 환자는 청소부나 간호사가 침대 정리나 식사 준비를 할 때, 의복의 뒷정리를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위험에 노출된다. 청소부나 간호사보다 더욱 강한 감염원은 의사이다.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수술 전뿐으로 그것도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거의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는 압설자, 혀를 누르는 주걱 모양의 기구나 주사기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여 환자의 몸에 병균이 옮겨가게 한다. 모자나 마스크, 의료장갑 등의 두터운 실내를 갖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청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물건들 뿐이다. 1990년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240만 명의 미국 국민이 입원하고 있으며 그 10%가 병원 내 감염으로 희생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를 연간 10만 명 혹은 30만 명으로까지 추정하는 자료도 있다. 병원에서의 혼란이란 일상적인 일이다. 환자의 다리를 잘못 수술하거나 다른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식사요법 중인 환자의 식사를 잘못 제공하는 등 의료기구나 의약품 취급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환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위험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1994년 하버드 대학 의원성 장애 치료 과정 중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장애. 연구그룹은 미국의 전 병원에서 매년 18만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대부분의 경우가 의사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몇 년 전 여동생이 탈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오전 11시경이었다. 오전 9시 30분에 병실에 갔는데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진 나는 수술실로 향했고 예상대로 동생은 거기에 있었다. 기가 막히게도 여동생은 자궁을 드러내려는 참이었다. 병원에서는 대형 사고도 일어나기 쉽다. 펜실바니아주 교회의 어떤 병원에서는 구급 처치실에 가스관을 설치할 때 공사를 맡은 업자가 산소와 이산화질소의 라벨을 바꿔 붙여놓았다. 이러한 실수가 발견될 때까지 반년간 이산화질소 외과용 마취제를 공급받아야 할 환자들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환자들은 이산화질소를 흡입해야 했다. 병원은 5명의 사망자에 관해서만 과실을 인정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위생 담론 같은 거죠. 뭐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그렇다면 바퀴벌레도 생명인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벌레를 박멸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런 것들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섬뜩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흔하게 사서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도 있죠. 아파트에서 뭐 바퀴벌레나 개미 퇴치한다고 뭐 무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허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파트 공간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저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활에 그런 병 주고 약 주는 행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